자, 오케이. 지금 개념을 한번 싹 다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Yo, what's up? 이렇게. 자, 일단은 자 이제 신경계로 넘어갈 겁니다. 자, 신경계를 자 보시게 되면 오호, 선생님 말씀 잘 들리면 동그라미. 오케이, 음질 좋죠? 오케이. 아, 난 진짜 내가 무슨 얼리 어답터도 아니고 진짜 님이 나중에 보면 놀랄 거야. 핸드폰 2대 켜 있죠. 노트북 2개 켜 있죠. 프로젝트 어쨌건 자, 우리 많이 봤던 자 신경계의 기본 단위를 우리가 보통 자 새로운 뜀박질에서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뉴런의 종류가 자 보시다시피 크게 우리가 세 종류의 뉴런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뉴런은 감각 뉴런, 그쵸? 그다음에 연합 뉴런, 그 다음에 운동 뉴런 이렇게 자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 봤을 때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피부의 어떤 감각을 받아들여서 얘가 생각을 해서 근육이 움직이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흥분의 전달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감각 뉴런은 조금 생김새가 특이하죠. 특이. 왜냐면 얘는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뻘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고 다른 뉴런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근데 여기서 되게 무서운 그림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 마리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절연체 부분이 있잖아. 잘 보세요. 감각 뉴런과 연합 뉴런과 운동 뉴런을 비교를 해보시면 연합 뉴런에는 마리집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뉴런, 마리집이 없으면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합 뉴런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민마리집 뉴런입니다. 나머지 감각 뉴런하고 우리가 운동 뉴런은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뉴런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여기 자 안 나왔나? 여기 대갈통 부분, 그쵸? 이게 여기 우리가 보통 신경세포체가 붙어 있는 부분, 그래서 가지돌기, 그다음에 신경세포체, 나머지 우리가 축삭돌기라고 부른다는 거 다 한번 기억할 거야. 그래요. 그다음에 감각 뉴런으로 신호가 들어오면 연합 뉴런에서 자 신호를 처리해서 명령을 내리면 운동 뉴런으로 이제 신호가 갈 텐데 이 뉴런과 뉴런은 절대로 붙어 있는 게 아니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간이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억 부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시냅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 시냅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간단한 개념을 봤으니 바로 프린트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A는 운동 뉴런입니까? 아니죠. A는 감각 뉴런이네요. 틀렸어. 자, 두 번째 B는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을 연결시켜주는 얘는 연합 뉴런입니다. 두 번째 거는 맞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문제풀이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문제 풀이겠냐? 그냥 개념 정리하는 거야. 세 번째, B에서 흥분이 전도될 때 도약 전도를 합니까? 자, B는 민마리집이야. 민마리집에서는 도약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집에서 도약 전도가 일어날 거야.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라고 했었죠? 다음. 네 번째, 흥분의 전달 방향을 보시면 A에서 B, C로 갑니다. 오케이, 맞는 말. 다음. 시냅스 기역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 시냅스 기역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 시냅스 나오는 거 뭐죠? 아세틸콜린인가요? 맞나요? 오케이.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얘가 흥분됩니다. 그런데 기역에서 분비된 거에 의해서 여러분 보세요. B에서 분비되고 C가 반응하는 거지. 여기 나오는 거에 의해서 B가 반응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다섯 번째 거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6번 전달과 전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전도라는 거는 내부에서 전기적인 신호가 움직이는 게 전도라고 불렀고 다른 뉴런으로 움직여주는 게 전달이죠. 그래서 전기가 화학물질보다 더 빠른 거니까 여섯 번째 전달 속도보다 전도 속도는 그러니까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래서 여섯 번째 거는 틀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음 자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우리 요거는 살짝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십시다요. 굉장히 좋은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런 내용을 하잖아. 그래서 평소에 뉴런에 아무런 신호가 없을 때를 우리가 분극이라고 불렀고 분극 상황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이온을 이동시켜주는 그런 이제 작동들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장치일이 뭐였냐면 나트륨, 칼륨, 자 펌프라는 거였고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무슨 기능했냐면 안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은 바깥쪽으로 보내졌고 그쵸? 그 다음 바깥쪽에 있는 칼륨은 안쪽으로 들여오는 장치였습니다. 이때 얘네는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제발 능동수송이라는 단어 제발 좀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여기 이온이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쓰면서 물질을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트륨은 안으로 들어올 곳이 일단은 없다라고 표현을 했죠. 있긴 있지만 너무 작아서 티도 안 나. 대신 칼륨은 바깥으로 나가는 구멍이 크진 않지만 어쨌건 나가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뭐가 가능하냐면 확산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확산되는 애들은 에너지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지.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점점점 지났더니 내부에는 나트륨이 적고 내부에는 플러스가 적고 외부는 자꾸 플러스가 많아지는 거니까 분극 상태일 때는 내부를 기준으로 외부에 비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분극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역치이상의 자극을 줬어. 역치이상의 자극을 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분극을 벗어나죠. 자, 분극을 벗어나는 걸 뭐라고 불렀냐면 탈분극이라고 불렀고 탈분극 때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일단은 멈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던 칼륨은 어쨌건 못 나간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조금 문제풀이 편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트륨 통로라는 게 왕창 열리면서 외부에 있던 나트륨들이 내부로 왕창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내부가 플러스가 왕 들어오니까 마이너스였던 놈이 플러스로 변하는 걸 우리는 탈분극 상태라고 부르는데 조심할 건 뭐냐면 분극이건 탈분극이건 재분극이건 항상 나트륨 이온은 열리면 안으로 확산되어 들어올 거야. 나트륨은 내부로 확산되어 들어올 거야. 그러면 확산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가는 것이니까 분극이건 탈분극이건 재분극이건 항상 나트륨은 외부에 양이 많아. 또 칼륨도 마찬가지야. 칼륨도 내부에서 외부로 확산되어 나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건 양, 농도를 비교해 보시면 내부가 칼륨의 양은 항상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야.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내부가 탈분극이 됐어. 마이너스였더니 플러스로 변했어. 그러면 여기 있던 나트륨을 양쪽으로 나트륨을 양쪽으로 얘를 보내버리고 다시 이 부분이 이제 펌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원래 상태인 마이너스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더라? 그렇지요. 재분극 상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보시면 평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자 보세요 여러분 한 방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진짜 후흥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을 때 얘가 막전이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극 상태였다가 탈분극이 될 겁니다. 충분히 탈분극 된 다음에 양쪽으로 나트륨을 퍼뜨려 주면 여기 있는 가운데 부분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너무 과하게 하는 순간도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 오케이. 그래 놓고는 아무런 것도 안 하고 있을 때의 막전이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렀냐면 휴지 전위라고 불렀어. 그 진짜 무슨 나 이거 분필이
그래. 자, 휴지전이라 불렀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어. 여기서부터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네요.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활동전위라고 불렀고 따라서 평소에 아무것도 없을 때의 막전위가 약 마이너스 70 정도 된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최대 얘가 약 플러스 30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라서 보통 활동 전위는 100 정도를 얘기를 한다는 거 단위 시간 써도 돼요. 내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요걸 확인하는 거야. 봤더니 세포 외와 세포 내를 봤어.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하나는 나트륨 이온이고 하나는 칼륨 이온일 거야. 저 뭔지 모르겠어. 뭘 뭔지 몰라. 세포 내의 농도가 많아. 얘 무조건 뭐라고? 칼륨 이온입니다. 바로 해석한다고. 그 다음 세포 외부에 니은이 많아. 그럼 얘는 무조건 나트륨 이온입니다. 이렇게 바로 해석이 가능한 거지.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 그 다음에 요 과정까지는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야 좀 이따가 이제 문제 어려운 거 나올 거 아니냐. 그쵸? 그 계산 문제 할 때 요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지. 자, 일단은 문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기억은 칼륨, 니은은 나트륨. 자, 첫 번째 내용 맞네요. 두 번째, 자, A에서 역치값 미만의 자극을 받습니다. A 부분이 여기에 여기. 그렇죠? 여기 우리가 보통 분극 상태야. 근데 역치 미만이라는 거는 반응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죠. 그래서 활동 전이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니까 두 번째 내용은 틀렸네요. 세 번째 B와 C 구간, B와 C 구간을 보시면은 지금 탈분극 과정이죠. 탈분극 과정일 때는 나트륨이 내부로 대량 유입된다. 세 번째 조건 맞네요. 네 번째, 자 구간 D에서 재분극이 일어나요. 자, 구간 D에서는 지금 재분극이 일어납니다. 재분극이 일어날 때는 다시 칼륨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분극 형태로 바뀌는 거니까 역시 네 번째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쌤이 동그라미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수업을 잘 듣는지도 있고 이 새끼 딴짓하는지 그 확인도 하는 것도 있고. 현진이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알았어. 다음 다섯 번째 볼게요. 자, 구간 2를 보시면 나트륨 유입이 증가하면서 막전위가 마이너스 70보다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70보다 내려가는데 나트륨이 들어와서 그런 건 아니죠. 나트륨이 퍼져가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과하게 반응하는 거니까 D 구간은 나트륨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내용은 틀렸네요. 다음 여섯 번째, 자 구간 F에서 나트륨의 유입이 증가한다. 똑같은 말이죠. 자 F는 자 나트륨이 결국 분극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도 내용이 틀린 거죠. 자 일곱 번째, 이 자극보다 세기가 크면 자 이거 별표.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야. 왜 중요한 내용이냐면 자 내가 지금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어. 근데 자극을 내가 10배로 키우면 여기 있는 활동 전위의 폭이 당연히 커지진 않습니다. 그쵸? 폭 자체는 일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더 센 자극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더 빨리 이렇게 변하는 건 이건 이해될 거야. 내 말 이해되죠? 더 빨리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좀 어려운 말로 빈도수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겠죠.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자 이거 그 밑에다가 요거 있는 내용 좀 빨리 좀 적어주세요. 1분 줄게 1분. 이거 한 번씩 적어봐야 돼. 자 필기. 다 적었나?
자, 적었지요? 지우십니다요. 지우겠습니다요. 자, 다시 한번 다 지워도 됐죠? 오케이. 자, 아무튼 뭐 배웠던 기억이 나면 좋겠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뭐 시험 기간 때문에 요건 못 들은 친구도 있고 뭐 괜히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건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합니다. 보고 계시죠? 오케이. 자, 시냅스로 연결된 두 개의 뉴런이 있는데 나의 기억 부위를 자 1, 2, 3의 상태로 만든 다음에 자 기억 부위가 어디예요? 여기 부위네. 자, 이 상태에서 자 x에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y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거네요. 그래서 기억에 아무것도 처리를 안 했을 경우 신호를 준 다음에 여기에 막전을 쟀더니 정상적으로 움직였어. 그런데 이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의 이동을 감소시켰다. 여기서 칼륨의 이동을 감소시켰어. 그러면 칼륨 이온은 주로 무슨 기능을 하냐면 재분극하고 관련 있는 거야. 즉 여기에 갔어. 무슨 이상한 짓을 했어. 그런데 여기가 아무런 이상 없이 변화를 했다는 얘기는 나트륨 이온이 전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거. 잠깐만, 저 뒤 누구야? 아닌가? 깜짝이야. 다시 한번. 나트륨, 희성아 내 얘기 듣고 있지? 희성? 오케이.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결국에는 전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칼륨을 이동을 잘 안 시켜줘도 여기에 막전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내 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런데 자 여기 기억에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나트륨 이동을 내가 막아버립니다. 자 나트륨 이동을 막아버렸더니 Y에서 뭔 일이 생기냐면 변화가 안 생겼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네요. 칼륨보다는 나트륨이 전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맞죠? 자, 이해되면 다시 한번 동그라미. 오케이. 자, 시작합시다. 1번. 자, 첫 번째. 1번의 경우. 자, 첫 번째의 경우. 시냅스 전 뉴런에서 활동전이 발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한 거죠? 첫 번째 맞는 말. 두 번째, 첫 번째 경우, 자, 첫 번째 정상인 경우야. 시냅스 이전에 축사돌기 말단에서 여기에서 화학물질 막 밝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 화학물질 이름이 뭐였냐? 아세틸콜린이었지? 오케이.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도 맞습니다. 세 번째, 자, 기억 부위가 재분극되는 과정. 여기가 이제 재분극으로 돌아갈 건데, 그럼 생각해 보시면 2번은 지금 칼륨의 이동을 감소했어. 재분극할 때 중요한 건 칼륨 이온이야. 근데 칼륨의 이동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재분극할 때 어떤 식의 그래프가 될 거냐면 보세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만약에 이렇게 됐을 건데 칼륨의 이동이 잘 안 되면 재분극하는 시간이 겁나 오래 걸리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칼륨 이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기억 부위가 재분극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요 놈이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는 말이네. 다음 네 번째. 자, 두 번째 경우. 자, 이 경우. 두 번째 경우. Y에서의 칼륨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난 지금 뭐 했냐면 여기에다가 이상한 짓을 해놨어. 그럴 때 똑같이 얘도 이상해집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당연히 틀린 거죠. 네 번째는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세 번째 경우로 가게 되면 Y에서 흥분이 됐습니까? 흥분이 됐으면 얘가 뭔 변화가 있었겠지. 심지어는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조금 어렵게 나오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오? 자 보세요. 아니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얘는 올라가다가 안 왔어. 그럼 이거 뭘 잘 드세요. 얘가 뭘 뜻하는 거냐면 Y에서 이 변화 일어났다는 얘기는 어쨌건 신호는 넘어왔다는 얘기야.
알겠나? 넘어왔는데 얘 입장에서는 반응을 제대로 하기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이 그래프는 자체는 자 탈분극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면 얘는 맞는 말이야. 탈분극 일어나는 거 맞아. 어쨌건 분극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탈분극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대신 얘는 활동전이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면 얘는 틀린 거예요. 활동전이는 완벽하게 끝까지 다 올라가야지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프 정상적인 경우 칼륨의 이동이 느려지는 경우 재분극이 느려진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신호가 오긴 왔는데 그래서 탈분극은 됐지만 활동전이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복합적으로 나오면 문제가 순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이거 빨리 그래프 이거 빨리 써주세요. 요 세 개, 요거 이렇게 세 개는 빨리 적어놓고 시작을 해야겠죠? 다 적었습니까? 갑자기 배가 또 선생님도 배가 고파지는 시간이네. 잠깐만 우리가 5시에 시작을 했으면 5시 반 안돼 지금다 오케이 5시 7시 반 7시 반에 밥 먹으면 뭐 나쁘지 않네. 자 선생님 얘기 잘 들리고 있죠? 음질 괜찮지? 오케이.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신경계가 이제 뉴런이 시작됐으면 당연히 이제 근수축도 같이 시작이 되겠죠. 뭐 여기 파트는 뭐 크게 뭐 어려운 거는 없지만 확인만 한번 해보자. 자 지금 사람의 근육을 확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육에 이렇게 세포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여러 개 한 개를 자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를 거냐면 얘를 세포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근데 근육을 이루고 있는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근육세포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실처럼 보여서 근섬유라고 부르는데 잘 보시면 도대체 어디가 세포입니까? 라고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얘가 뭐냐면 가장 얇은 거죠. 그래서 원래 세포였던 부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근육의 원래 세포였던 부분에서 원래의 세포에서 원섬유라고 부르는 거죠. 원섬유. 그 원섬유들이 모여서 요 세트가 이제 세포가 되는 거야. 얘가 근섬유, 근육세포, 근섬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얘는 뭔데요? 얘는 세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근육 조직이라고 하셔야 맞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원섬유가 모여서 근섬유 얘가 실제 세포야. 실제 얘가 세포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원섬유는 원래 세포였기 때문에 다 핵을 갖고 있어. 근데 지금 얘가 세포는 아니야. 그래서 근섬유가 세포야. 그러면 근섬유는 원섬유를 여러 개 갖고 있다 보니까 핵이 여러 개라서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죠. 다핵 세포입니다. 이런 표현도 나온다는 거지.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원섬유를 좀 더 확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요렇게 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표시될 거야. 자 어두워 보이는 부분. 자 어두워 보이는 요 막대기 역할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라 부르죠. 다시 한번 가를 마이오신 자 필라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오신 필라멘트에 이렇게 지금 그림이 맞죠 지금? 그림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보통 뭐라 불러요? 액틴 필라멘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났더니 여기 있는 요 마이오신 필라멘트 있는 부분은 액틴 필라멘트가 있든 없든 관련이 없어. 무조건 어두워 보이는데 어두워 보이니까 우리가 보통 뭐라 불러요? 에이데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마이오신이 없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얘에 비해 좀 밝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불러요? 아이데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근수축이 되면
부위의 이름을 따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자, 근수축시 A대의 길이는 당연히 변화 없는 거고. 맞죠? 왜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크기가 변하지는 않는 거니까 마이오신 필라멘트 있는 막대기 부분은 어쨌건 계속 어두워 보이니 A대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I대 부분은 어떻게 되는데요? 얘네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얘네가 쭉 밀려나니까 I대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루고 있는 마이오신과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 얘네 크기는 당연히 변화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또 봐봐. 이렇게 나오나? 자, 만약에 얘가 그림 이쁘게 그려야지. 자, 얘를 좀 이쁘게 이렇게 아이씨 마음에 안 들어. 조금 이쁘게 그리는데 이렇게 안 도와주니 이렇게 야, 이거 하나만 보여줄게. 내가 이렇게 이따라고 칠게요. 난 지금 뭐 할 거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림을 그렸고 얘를 이렇게 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중에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자 내가 지금 뭐 했냐면 수축시킨 거 수축.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부위를 내가 A라고 하면 여기 부위와 여기 부위의 길이를 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얘가 A 부분이다. 그러면 만약에 얘는 뭐 하냐면 A만큼 만약에 감소했어. 만약에 A만큼 감소하면 얘는 2배의 A만큼 감소하겠지.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A에서 마이너스 1만큼 감소했어. 다시 여기가 만약에 A-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부분은 원래 길이에서 2배로 늘어날 거야. 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같이 오는 거라서 2배 늘어난다. 2배 감소해야죠? 2배 감소한다. 이렇게 쓰는 거지. 내 말 이해되지? 자, 내 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얘는 대칭 구조라는 걸 잘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이런 표현도 나오죠. 여기 보시면 액틴 필라멘트랑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이제 겹치는 부위 있어. 겹치는 부위. 여기 겹치는 부위. 당연히 겹치는 곳은 당연히 증가해야 됩니다. 그렇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수축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대칭 구조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시고 계산을 좀 해주셔야 돼. 니네가 배우는 수학이나 뭐 물리 화학에 비하면 더하기 빼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신 좀 귀찮아. 그래서 이 부위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문제에서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뭐 여기를 뭐 기역, 뭐 여기를 뭐 니은, 여기를 뭐 디귿 해놓고는 기역, 니은, 디귿이 뭐 x인지 y인지 z인지 얘네의 길이 변화 가지고 뭐 찾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방법은 없어. 하는 방식은 일단은 x를 뭐 기역이라 둬 해서 변화 비율 값이 맞는지를 찾아가는 거야. 자, 문제 풀다 보면 이 문제 많이 보이게 될 거니까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자 일단 여기 빼고 요거 빼고 그림 빼고 이거 역시 1분 되니까 이거 빨리 좀 필기 좀 해주세요. 필기. 실제 다음 내용은 그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거 이제 물어보겠죠. 이것들 수업 안 듣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필기한 거 아니야 이것들? 멍 때리는 것들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지울게요. 자, 그래서 다 적었죠? 다 적었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보기가 뭐가 많이 나오는지 우리 선생님 줄임 프린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근육 원섬유는 세포입니까? 아니랬어. 원섬유가 세포가 아니라 근섬유가 세포랬어서 첫 번째 내용은 틀린 내용이야. 다시 한번 첫 번째 원섬유는 세포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원섬유는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반복되어 있습니까? 밝은 부분, 이제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계속 반복되는 형태죠. 두 번째 내용은 맞는 거. 세 번째, 자, 가 부분이 A 되고 나 부분이 I 되입니다. 역시 맞는 말이죠. 다음 네 번째, 자, 원섬유를 관찰하게 되면 가 부분이 어둡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내용은 틀린 게 되겠죠. 다음 다섯 번째, 자, 기역 부분의 이름을 우리는 액틴 필라멘트로 합니다. 맞는 말이죠. 다음 여섯 번째, 자, 근육이 수축할 때 기역의 길이는 짧아집니까? 기역의 길이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라서 얘는 변화 없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내용도 틀렸습니다. 일곱 번째, 자, 골격근이 수축을 해요. 얘가 수축을 하는데 가의 길이분의 나의 길이래요. 자, 가의 길이분의 나의 길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하게 보면 가는 결국 일정하죠. 그죠? 나 부분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자, 분모가 그대로고 분자만 작아지니까 자, 전체 값은 작아지는 효과를 띈다는 거지. 그래서 일곱 번째, 자, 가의 길이분의 나의 길이는 수축할 때 감소합니다 해야 맞는 거고. 그 다음 여덟 번째, 골격근은 모두 가로 무늬근이다. 잠깐만. 이거 조금 고민이 되네요. 자, 우리가 배우는 근육은 크게 세 종류의 근육을 배우거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근육이 골격근. 그 다음에 심장을 이루고 있는 심장근.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뭐 위나 뭐 장을 이루고 있는 내장근. 자, 요런 내용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요 골격근이죠. 얘네 두 개는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걸 뭐라 부를 거냐면 불수의근이란 말을 쓸 거야. 내 마음대로 못 움직여. 골격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뭐라 부를 거냐면 수의근이란 말을 쓸 거야. 그 다음 이게 무늬가 있는 게 있고 무늬가 없는 게 있는데 특히 내장근 같은 게 대표적으로 아무런 무늬가 없어 민무늬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골격근하고 심장근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무늬가 있어. 그래서 가로 무늬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따라서 여덟 번째, 골격근은 가로 무늬근이다 해서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다음 아홉 번째, 골격근의 근육 섬유, 아까 했죠? 근섬유, 근육 섬유, 얘는 다액세포라고 했죠? 역시 맞는 말이네요. 자, 이거 필기 빨리 적어주세요. 선생님이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을 거야. 아마 느낄 거예요. 들었던 것 같은데? 나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선생님이 계속 반복시키면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하지만 하나를 안 까먹어도 될 거 아니야? 맞죠? 알고 있습니다. 야, 지금 크리스마스인데 내가 지금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는 열심히 일을 할게. 니들은 내 돈을 열심히 써라. 아마 집에 아마 부모님 다 계실 거야. 그렇죠? 요새 코로나라서 어디 갈 수도 없어.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식구들하고 뭐 했냐면 그냥 집에서 있었어. 그냥 고기 구워 먹고. 근데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농간질을 하나 했거든요. 뭐냐면 선생님이 그 닌텐도 스위치를 애들한테 안 사주려고 계속 했는데 애들이 돈을 모은 거야. 그래서 돈을 모아서 나한테 딜을 한 거지. 아빠, 우리가 닌텐도 스위치를 사기 위해서 돈을 이만큼 모았습니다 라고 딱 내놨어. 얼마인데? 그랬더니 20만 원이래. 그래서 20만 원이네? 그랬더니 나머지 돈은 아빠 돈으로 해서 닌텐도 스위치를 사주세요. 근데 닌텐도 스위치가 라이트 같은 경우는 한 25만 원 하잖아. 25만 원. 그러니까 닌텐도 라이트는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휴대용만 있는 거 얘는 25만 원. 난 그 생각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마트를 갔다. 야, 완걸. 갔더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닌텐도는 그 이렇게 칩 뭐냐 그거. 아무튼 그래.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게 36만 원인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지, 그렇지. 이제 SD 카드를 사야 돼. 뭐 동물의 숲? 동물의 숲 봤더니 그게 뭐 65,000원인가 해. 그러니까 36만 원에 65,000원 추가니까 40 얼마 된 거야. 자꾸 채팅집에 개새끼들 헷갈려. 헷갈려. 근데 거기서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어쨌건 하는 거 우리도 운동해야지.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뭐 운동하는 그런 게 있대. 그건 얼마야? 한 15만 원 한대. 이런 신발 그걸 다 샀어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 뭐야? 이미 샀어. 그래서 쌤이 이미 결국에 샀어. 결국엔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와 동물의 숲 요거 팩, 그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그 SD 카드, 운동할 때 쓰는 그 둥그런 거 이렇게 있는 게 있어. 이렇게 운동하는 거. 와, 그거 다 했더니 뭐 65만 원인가? 애들이 20만 원 되고 나는 65만 원짜리. 알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슬펐다. 그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슬픈 건 슬픈 거고 수업은 수업이니까 샹. 자,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런 야 채팅씨 헷갈려 씨. 잠깐만. 잠깐만 지금 누가 찍은마? 잠깐만 이거 성우가 쓴 건가? 성우가 그 맞네 성우구나. 자꾸 이렇게 지네 이름을 안 들어오고 이렇게 엄마 걸 들어오니까 헷갈려. 버그 만겜이야? 씨배 진짜? 좋겠네. 풀스 채팅 씨만 헷갈려 안 돼. 야, 나 수업할 거야. 그래서 자 지금 보세요. 수축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두 시점이라고 합니다. 친절하게 얘는 다 나와 있어. 그래서 바로 볼게. 자, 요렇게 하나 나와 있고 요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번 자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나왔냐면 A 시점과 B 시점의 전체 길이 우리가 보통 마디라고 부르죠. 그래서 A 시점의 전체 길이가 2.4고 B가 3.2니까 편의상 이렇게 수축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전체는 3.2가 될 거고 얘는 2.4가 된다 이 뜻이겠네요. 그래놓고 친절하게 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A대의 길이가 1.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A대의 길이는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6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6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몇 가지 보시게 되면 3.2 중에서 1.6을 썼어. 그럼 1.6이면 나머지 두 개가 0.8씩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0.8 여기도 0.8 내 말 이해될 거야. 그 다음 2.4 중에서 1.6 썼어. 그러면 얼마냐? 0.8이니까 그럼 얘는 0.4 여기도 0.4 요렇게 되겠네. 자, 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액틴 필라멘트 길이도 나와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좀 쉬운 거네. 액틴 필라멘트 길이가 얼마 나와 있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0 나온 거야. 그러면 대칭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이 될 거지. 따라서 H대는 3.2 중에서 2.0 빼면 1.2가 됩니다. 그럼 얘도 바로 구할 수 있어. 1.0, 1.0이니까 얘가 0.4입니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겹치는 부위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지. 왜? 1.0 중에서 0.8이었으니까 겹치는 부위의 길이는 0.2였습니다. 얘도 바로 구할 수 있죠? 겹치는 부위는 얼마입니까? 0. 얼마냐? 0.6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야. 뭐냐면 0.8이던 게 0.4로 됐어. 그러면 0.4가 감소했으면 여기는 0.8 감소해야겠죠? 확인하네. 1.2에서 0.8 감소하면 0.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얘가 0.4가 감소하면 겹치는 부위도 똑같이 0.4 늘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문제는 금세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 잠깐만 안 보인다. 자, 첫 번째 내용 볼게요. 자, A가 근수축이죠. B는 이완시. 첫 번째 내용은 맞는 거. 두 번째, B에서 A로 갈 때 A에서 B로 가든 B에서 A로 가든 관계없죠. 내가 지금 얘를 A로 둔 거고 내가 얘를 지금 B로 둔 건데 시기.
자, 액틴 필라멘트 길이는 변함이 없으니까 뭐 두 번째 무조건 틀린 거고. 세 번째, 니은 길이 자, 다시 구간 니은. 자, 여기 자, 구간 니은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겹치는 부위죠. 겹치는 부위는 B 구간이 A 구간보다 짧은 거지. 그래서 A일 때가 아니 B일 때가 더 길다.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 희성아 내 말 듣고 있냐? 희성이가 얼굴이 안 보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했고요. 다음에 네 번째. 자, A일 때 H대 길이 A일 때 H대 길이 쉽게 구했죠? 그다음에 일단 자, 기역의 길이 더하기 디귿의 길이에요. 자, 기역의 길이 더하기 디귿의 길이. 그다음에 니은의 길이. 그러면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뭐 숫자 다 구해놨으니까 여러분이 구해보시면 틀리다는 거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B에서 A로 될 때, 보세요, 여러분. B에서 A로 될 때 근육이 뭐 하냐면 수축하잖아. 그럼 당연히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ATP 사용을 해야겠죠? 그건 당연한 거지. 왜 갑자기 왜? 어떤 시켰다 갑자기 또 왜? 왜 갑자기 왜? 채팅 왜 튀어나와?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이해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자 보도록 하십시다. 다음 문제 보시면 자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인데 얘 지금 단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떤 단면이냐면 얘를 잘라서 보여준대. 특히 A를 보시면 여러분 얇은 애가 안 보이고요. B는 두꺼운 애밖에 안 보이고요. 세 번째는 둘 다 보이고 있어. 그래서 두꺼운 게 뭘 뜻하는 거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를 뜻하는 거야. 그러면 A 부분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거니까 굳이 따지면 여기가 A 부위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 부위는 두꺼움밖에 없어. 그럼 두꺼움 없으면 여기 그쵸? H대에 있는 곳이 B 위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C 위치는 둘 다 보여요. 그러면 겹치는 부위가 여기가 C 부위입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야. 자, 내용 이해되죠?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저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한 근절 마디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A, B, C에서 기역은 액틴, 그다음에 니은은 마이오신 이렇게 한다는 거 통해서 바로 내용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기역은 액틴, 니은은 마이오신 맞는 말이죠. 다음 두 번째 B는 HD 단면입니까? B는 HD 단면 맞습니다. 두 번째 맞습니다. 다음 3번 근수축 시 C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까? 자, 근수축하게 되면 C의 부분은 증가하는 거죠. 겹치는 부위는 증가하는 거니까. 자, 틀린 거. 다음 니은의 길이는 니은의 길이가 뭐냐면 자,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는 알잖아. 수축되건 이완되건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틀린 내용입니다. 그다음 A대의 길이는 다시 한번 A대의 길이분의 H대의 길이는 가에서보다 저기서 수축하게 되면 그러면 A대는 일정할 거고 수축하면 H대는 감소하는 거니까 전체 값은 감소하겠지? 작아지겠죠?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을 계속 노리고 있을 겁니다.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자, 잠깐만 지금 몇 분이고 26분이네? 큰일 났네. 오늘 할 거 되게 많은데. 자, 7시 50분까지 밥을 먹고요. 알겠어? 7시 50분에 정확히 다 들어오셔야 돼. 그때 이거 또 문제도 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밥 맛있게 먹고 정리하시고 7시 50분에 봅시다.